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형충파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충살, 형살, 파살이 어떤 구조로 전해져 오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최근에 불꽃놀이를 보면서 저기에 바로 형충파해가 다 들어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운명에서 충이 발생되는 그 시기에는 사고가 나거나 구설수, 질병, 어떤 변화, 변동수가 나거든요. 그때 혼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땐 자영살도 있으니까 혼자 막 스스로 파괴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인가 얻어 맞았을 때, 한 방 제대로 얻어 맞았을 때, 한 방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변화가 오잖아요. 그런 변동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형살이 작용할 때 그런 경우는 특히 사주에서 삼형살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이 작용되거나 부도가 난다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형국으로 나타나거든요. 특히 신약할 경우에는 자기 사주를 견디지 못하니까 끌려다니거나 구금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그런 삼형살이 있을 때 나타나요. 그리고 팥살, 그러니까 팥살. 그렇게 요즘 팥살이 적용을 많이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작게라도 작용이 돼요. 그럴 땐 일지나 월지가 팥살이 작용될 때는 부부가 이별을 하는 수가 나타나거나 그 상충보다 작용력은 약해도 어찌됐든 파괴한다, 파산한다 이런 의미가 나타나니까 그때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구조로 나타나 볼게요. 자, 사주 12간지를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때 자를 중심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내가 충하는 기운이에요. 한번 주먹을 불끈 쥐어보세요. 상대를 앞에 퍽 쳐보세요. 그때 그 자의 기운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오의 기운, 걔한테 한 방 어퍼컷을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자만 혼자 다칠까? 아니, 오만 혼자 다칠까요? 때리는 자도 아플 거예요. 그죠? 그렇게 수국화, 수의 기운이 불의 기운을 꺼트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방향의 반대 방향을 칠 경우가 좌우충의 충의 관계가 되고요. 그런데 차가 직진하다가 박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정방향으로 또 딱 부딪혀 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걸 자묘 형살이에요. 어떤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90도 각도로 치고 들어올 때 이럴 때 바로 자묘 형살이고요. 왼쪽에서 또 90도 방향으로 치고 들어올 때 이때가 바로 자유 파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살이 작용돼서 오고 이렇게 파살이 작용돼서 온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좌우충, 자묘형, 자유파 이런 관계 구조를 알아두시면 이렇게 12지지를 막 다 외우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죠? 천간의 충은 또 따로 작용되는 거 보셨으니까 윤조의 천간충, 윤조의 지지충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지금은 충살과 형살과 파살이 이렇게 180도나 90도의 작용력으로 나타나더라. 이걸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충미충의 역시 마찬가지죠. 원리는 충미충의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180도 구조죠. 직방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충미충. 그런데 축토가 미토가 이거 모두 다
음토란 말이에요. 그죠? 음토. 진술은 양토고 충리는 음토예요. 굉장히 작은 토에 속하고 나름대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땅과 땅끼리 부딪혔을 때는 뭐 지진이 날 경우 외에는 그다지 큰 작용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리충의 관계에서 그런데 90도 이렇게 해서 넘어올 때 이렇게 축술이 만나면 형살이 작용되고 축진, 팥살이 작용되어서 90도 방향에서 날아오는 아이들은 팥살이더라. 형살이나 팥살이더라.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충살과 형살과 팥살의 구조는 이렇게 진행되더라.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번 볼게요. 자, 인신, 충이 작용돼요. 그죠? 180도로. 그럼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애 또 볼까요? 자, 인사, 형살이 작용되죠. 90도에서 또 날아오는 경우는 인해, 파가 작용됩니다. 인해 한목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인과 해는 이렇게 파가 되기도 하지만 인해 한목이 되기도 합니다. 합과 파가 같이 작용되는 원리는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구조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참 쉽죠. 그러니까 90도, 180도만 이해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형충파가 기억되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때 여기 한번 볼게요. 인사, 형살이 작용돼요. 이렇게. 근데 삼형살이 작용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신사 이렇게 충과 형이 같이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삼형살이 작용되는 그 원리예요. 이렇게. 삼각구도예요. 그렇게 인신사, 삼형살이 작용될 때는요. 그 형살보다도 배가 되겠죠. 힘이 그만큼 세지니까. 특히 월주와 일지 사이에 삼형살은 훨씬 더 큽니다. 연주가 작용될 때랑 또 달라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건요. 자, 상충살은요. 충돌하는 기운이에요. 충자는 빌충, 찌를충, 그러니까 찌르다, 달려오면서 부딪힌다, 가속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자, 1대1로 동요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와, 그러니까 충리충이 하나만 있다. 이렇게 1대1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사주에서 또 있는데 충리충이 있는데 인신충이 또 있다던가 사해충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파폐충이 되기도 해요. 더 가속화되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진술충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사주에 진술충이 있는데 여기에 축술 형살까지 있다. 이러면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그때 하나가 약속이 있어요. 일지와 저기 멀리 있는 연주 있죠. 월, 일, 시 중에서 자, 일지와 저기 멀리 있는 연주가 충을 맞았어요. 이렇게 충리충으로. 그럴 경우의 작용력보다 이렇게 일지와 월주 또는 시주가 같이 충을 맞는 경우가 이걸 근충이라 해요. 근충이 좀 더 요동이 심하다. 그럴 때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지우고 그럴 때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흉신일 경우에 사주에 흉신이 작용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흉신이 충을 당하면 오히려 그 충을 없애주는, 도충해주는 길작용을 합니다. 완전 길로 변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기운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천을기인처럼 길신이 작용되는 충을 하면, 개를 좋은 글자를 충하면 그게 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망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 공망되는 글자 사주에서 그 공망을 충하면 이 공망을 깨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만다행이다. 그죠? 하늘이 도와주는 기운이죠. 그런데 사주에서 이렇게 천을기인, 월덕기인 이런 좋은 살이 있죠. 그런 좋은 살 또는 자기 사주에서 희신, 용신 이런 그런 기운을 충하게 되면 나에게 오는 좋은 기운을 이 충이 와서 또 때려서 없애주니까 막아버리는 기운이에요. 이제 겨우 잘 되려고 하니까 흉하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충은 모두 다 나쁜 거기만 할까요? 사실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될 때 있죠. 이사를 갈 때 좀 어려울 때, 그럴 때도 변화를 나타내는 기운이거든요. 그럴 때도 충의 작용이 작용될 때 집이 팔리고 이사를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화의 시점,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그리고 승진해요. 예를 들면 승진이 아니다. 어떤 전출될 때 있죠. 직장에서 갑자기 가게 될 때, 한직으로 몰려가게 될 때는 그때도 충의 작용에서 나타나게 돼요. 한직으로 밀려날 때 그런 작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사주를 한번 지금 보세요. 자와 오라는 글자가 충을 맞는다. 아니면 병자일주인데 갑자기 갑오일이 오고 있다. 갑오년이 오고 있다. 이런 경우에 남극과 북극의 충이라서 제일 강하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기운들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특히 남남북녀 이래서 남녀 간의 다툼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좌우충을 맞는 분이 집안에서 있지 못하고 남쪽 지역에 가서 바람을 핀다던가, 북쪽 남자가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충미충의 관계는 사주에서 충미충이 원국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기간의 뜻이 맞지 않는 걸 봅니다.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특히 매사에 막힘이 있고 동기간의 뜻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묘유충은요. 동과 서의 충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인연에 배신을 잘하게 돼요. 특히 진술충은 너무 중요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긴 창고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게 재고일 경우에 진이 자기 사주의 재고이거나 술이 자기 사주의 재고일 경우에 그럴 때 금전이 오히려 회전되는 아주 좋은 작용으로 되기도 하고요. 사해충의 경우에는요. 사와 해거든요.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성정, 바다와 같은 마음, 이래서 남을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서 모든 일이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명예와 재물을 잃는 사주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다 건너 샤샤샤 멀리 나가서 살게 되는, 왜? 인신사회가 역마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외국에 가서 살면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인신충은요. 충살보다 형살작용이 더 커요. 형살이 더 크게 작용돼요. 그러니까 같은 충이라도 여러 가지 충이 다 다르거든요. 나머지 더 부족한 부분은 윤조의 지지충, 윤조의 천간충 확인해 봐 주십시오.
오랜만에 자운 스승님의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태양이 밝게 떠오르면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할 수 있듯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밝으면 타인의 장단점을 모두 품어 안을 수 있다. 이런 글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윤조 선생님, 자운 스승님과 어떤 사이인데 가끔 자운 스승님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자운 스승님을 작가로서 뵙게 되었고 자운 스승님의 모든 글들을 편집해주는 편집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니 22년? 21년? 이 정도 됐나 봐요. 아마 23년 이렇게 잘 날짜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다 보니 자운 스승님의 생각과 말을 쉽게 남들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를 들어 한 말씀 딱 던지면 아하 무슨 말씀이구나 강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저 답은 뭐겠구나 미리 알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훌륭한 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게 되었고 지금은 모든 역학적 지식 제가 전수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5년 동안이나 해왔던 논술학원을 접고 자운 스승님이 추천하셔서 공감철학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평생 시인으로 살아왔던 그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꿈 넘어 꿈을 키우는 인생 상담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알 수 있어서 우산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비를 쫄딱 그냥 맞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운명을 열어보고 인생의 희망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키워보십시오.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제가 철학 강의를 촬영한 지도 3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는 동방대 등등의 여러 군데에서 명리관상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